재개발, 자 민간도시 복합개발도 재개발입니다. 이쪽에서 얘기하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전통적인 재개발,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정법을 기준으로 하는 기존 재개발보다 도심복합개발, 공공도심복합개발을 준용해서 민간 쪽에서 활용하되 용적률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주고 그리고 주거, 문화, 상업시설을 복합적으로 토지를 활용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26년 하반기에 관심을 조금 더 가져볼 수밖에 없는 이런 민간도심복합개발에 대한 뉴스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을 추가로 조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까요? 자, 첫 번째, 공사비가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값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같은 단위 면적당 조금 더 고밀도로 개발할 수 있게끔, 그리고 사업성을 확보를 해준다면 같은 면적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도 충분히 낡은 저층 저밀 주거지에서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새로운 도심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이런 도심복합개발의 움직임이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최근 또 뉴스를 보면 하반기 부동산 시장 어떨 것 같은가요? 자, 이런 내용들에 대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대부분 주거정비 사업, 특히나 재건축보다는 단일 면적에서 더 많은 일반 분양 세대 수를 뽑아낼 수 있는 재개발 쪽으로 관심들이 몰려져 있단 말이죠. 그런 재개발 쪽에서도 어느 형태의 재개발로 가느냐? 이제는 역에서 가깝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노후된 저층 저밀 주거지에서 일부 요건을 갖춘 민간 도심복합 개발이 토지 용도도 준주거까지 상향을 해주고 기본 용적률 250%에서 350%, 자, 그 이상으로 우리 용적률 완화를 통해서 최대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고 고밀도로 개발을 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실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서울시에서 지금 나오는 부분들 우리 시행세칙이 성전거점형은 나왔고 성전거점형에서 대부분 유추할 수가 있어요. 자, 7월 중순 정도 되면 우리 주거중심형이 곧 나올 겁니다. 내용을 보자면 우선 최대 면적은 어떻게 된다고요? 6만 제곱미터 이하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2만에서 3만 제곱미터인 경우에는 15m 이상의 간선도로를 접해야 된다라는 거고 3만에서 6만 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20m 이상의 간선도로를 접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거 왜 그럴까요? 자, 아파트 주출입구도 놔야 되고 기본적으로 도로를 확보한 아파트를 고밀도로 개발했었을 때 교통 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들 최소화를 시키고 기본적인 인프라 확보가 목적이겠죠. 주거중심형 사업 요건에서 봤었을 때는 일단 역세권 반경, 자, 지하철역이 가까워야 된다. 왜 지하철역이 가까워야 될까요? 자, 철도교통이 확보가 되어야 주차난도 조금 덜고 기본적으로 직주 근접이 좋은 접근성 확보 그리고 교통난도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간선도로 확보와 역세권 반경 500m 이내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전체 건축물 노후도가 기본적으로 도정법에서 다루는 신속통합계획 같은 경우는 어떻죠? 30년 기준 노후도가 60%였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가요? 20년 기준으로 노후도가 완화가 됐어요. 사업 면적은 어떤가요? 최소 2만 제곱미터에서 6만 제곱미터 사이로 하나의 구역을 설정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이런 내용들 최대 일반적으로 2종 땅을 준주거까지 용적률 법적 상한, 2종 3종 땅이겠죠. 다음 단계. 자, 그러면 최대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용적률 완화가 된다는 거죠. 자, 어떤 의미인가요? 준주거 주거 수준까지 종상향이 된다면 고밀도로 개발이 된다는 얘기예요. 고밀도로 개발이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용적률 단위 면적당 높게 지을 수 있으니 획기적으로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니 자, 차량 진출입 그리고 엄청난 교통체증도 유발될 수 있으니까 간선도로 접도율이랑 역세권 반경 500m 이내가 까다롭게 보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 어느 지역들이 관심 지역이냐? 용적률을 많이 주니까 그동안 반대 그리고 사업 지연 등이 일어났던 많은 재개발 후보지들이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언제? 자, 26년 하반기, 27년, 28년 이제는 소규모 역세권 재개발과 민간 도심 복합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춰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내용에서 방배동 역세권 1, 2지구 또
삼전동. 자, 그전에 이런 지역들은 다 모아타운이라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모아서 진행했던, 용적률이 낮았죠. 최대 300%. 이 정도 갖고는 약하단 말이에요. 이제는 어때요? 조금 더 강하게 모멘텀이 들어오고 고밀도 개발을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민간 도심 복합 개발로 다 사업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기동 일대 어떤가요? 과거에 재개발이 해제됐었어요. 이제 역에서 가깝고 요건을 갖추었다면 도심 복합 개발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방배동, 삼전동, 우리 청량리, 제기동, 그 외에도 후보지들이 많이 있어요. 저층 저밀로 하지만 직주 근접에 도심 접근성이 좋은 이러한 후보지들, 특히나 서초동, 방배동, 강남 3구 쪽에 요건들을 갖추고 있는 재개발들 다들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재개발 형태가 민간 도심 복합 개발의 움직임들을 계속 노킹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운영 기준들이 이제 주거 중심형 관련된 부분들 7월에 나오게 되면 조금 더 속도감이 많이 붙을 것 같아요. 이런 형태들 방배동, 또 삼전동, 그리고 우리 제기, 청량리 그 외의 지역도 계속 검토 주고 있고요. 또 우리 추진위원회에서는 이제 계속 사업 추진을 하고자 여러 움직임들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서울에서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워낙 많다 보니 사업성을 갖출 수밖에 없어요.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의미의 도정법에서 취급했던 정비사업보다 지금 도시개발법 내 공공도심복합개발법을 준용한 민간도심복합개발법, 기존 정비사업보다 어떻다? 장점이 많다. 주거중심형 운영기준은 언제? 곧 발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반 제안을 앞두고 빠른 움직임들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